안녕하세요. 블리제이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면접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솔직히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은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제가 면접을 준비하기 전에 제일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봐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준비를 하려면 좀 다방면으로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래서 면접을 직접 보면서 어떤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지, 또 지원을 하려면 어떤 사이트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호주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구인 사이트가 식닷컴이나 이제 인디드 같은 데인데요. 저는 이제 이 두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찾아봤었거든요.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다양하게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직군에 따라서 RN인지 AIN인지 EN인지 이런 것들 설정하는 것들도 있고, 본인들이 있는 주, 그 다음에 동네 이런 것들도 다 설정해서 이제 한 번에 목록을 다 볼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록을 한번 쫙 보시고 본인이 하스피럴이면 하스피럴, 아니면 에이지드 케어면 에이지드 케어,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맞는 조건의 그런 곳들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은 여권, 비자, 아프라 면허증, 그 다음에 학위, 그 다음에 성적 증명서, 그리고 호주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아니면 뱅크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들, 그리고 플루샷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코비드 부스트샷이나 플루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병원마다 시설마다 조금씩 다 달라가지고 그 시설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제 다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폴리스 체크라는 게 필요한데, 저희가 했었던 피트워크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오스트레일리안 페더럴 폴리스 아니면은 내셔널 크라임 체크, 이렇게 종류가 조금씩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병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레퍼런스가 필요한데 최소 2명의 레퍼리가 적어준 레퍼런스가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아예 취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호주는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좀 취업하는 제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오실 때 무조건 레퍼런스 2개를 받아 오셔야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레퍼런스 2개를 냈는데 영어를 할 수 있는 레퍼리를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병원 측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하니까, 한 명은 모르겠는데 한 명 정도는 최소한 영어를 할 줄 아는 레퍼리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받아온 레퍼리 분들은 이제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셔가지고 그 병원은 이제 나가리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취업한 곳에서는 그냥 아무나 레퍼리 2명을, 레퍼런스 2개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긴 한데요. 호주에는 이제 썰티라고 해가지고 자격증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간호 관련된 자격증 종류 같은 게 진짜 많은데, 이게 근데 사람 바이 사람이라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보통은 이제 호주에서 간호사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처럼 한국에서 간호사를 하다가 이제 호주로 넘어오셔서 간호사를 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통은 보면은 이제 필요한 게 CPR, First Aid 같은 그런 설티를 요구하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교육받을 수 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아니면 또 그 취업하시는 병원에서 그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잘 찾아보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류가 다 준비되셨다면은 이제 식닷컴이나 인디드 같은 데 들어가셔서 이제 지원서를 내시면 되는데, 저도 쳐보면 한 50군데 정도 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게 너무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많이 이곳저곳 내다 보니까 저도 어디 낸지도 모르겠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전화 와도 이게 어디서 전화 온지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인터뷰 끝날 때 이제 병원 디테일 같은 거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냐 그렇게 물어가지고 이제 위치를 다시 한번 찾아봤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주가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은, 제가 호주에 온 지 한 5, 6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지원서를 한 10월달? 9월달, 10월달부터 많이 내기 시작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 벌써 2월달인데 한 4개월, 5개월 텀이 있는데 얘들이 제가 그때 냈었던 곳들에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미안하다, 다른 사람 채용하게 됐다 하면서. 아니 근데 이걸 알려주려면은 한국처럼 좀 일주일 한 길게는 한 달 정도라든지
이따가 연락을 주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연락 온다는 게 너무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 아무리 지원자가 많아서 이제 제 메일을 못 봤다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본인들이 이제 필요한 인력이 있어서 지원 공고를 냈는 건데 그랬으면 이제 최소한 연락이라도 줘야 되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 떨어졌으면은 인터뷰 떨어졌다고 연락을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기다리시는 선생님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붙으셨으면은 아니면은 이제 인터뷰 끝자락쯤에 이제 언제 연락이 갈 거다 대충 이런 말을 해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쯤 기다려 보시고 혹시나 뭐 연락이 안 오신다 그러시면은 이제 그냥 마음을 비우시고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50군데 이상 정도 잡 어플라이를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지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목록에 이제 올라와 있는 그 병원들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똑같은 데서 또 채용 공고 내고 또 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더 이상 낼 데가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곳 정도로부터 연락을 받고 잡 인터뷰를 했었는데 보통 호주에서 잡 인터뷰를 보낼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직접 그 병원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보는 거.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전화로 인터뷰를 보는 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화상 면접을 보는 것입니다. 일단 직접 인터뷰를 보러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뭔가 거리도 있고 뭐 시간도 시간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아서 그런지 직접 가는 거는 조금 별로긴 하더라고요. 한 두 군데 정도 직접 가서 보기는 했었는데 직접 가기보다는 이제 저는 전화로 하는 걸 조금 선호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전화로 하면은 뭐 사람 얼굴도 안 보이기도 하고 그냥 방에서 편안하게 해도 되니까 저는 그래서 전화를 좀 선호했었었는데 보통은 이제 전화를 하거나 뭐 직접 가기보다는 줌을 통해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봤었던 한 10곳 정도 중에서는 큰 병원도 있었고 작은 병원도 있었는데 보통 큰 병원에서는 이제 그룹으로 인터뷰를 많이 진행하는 방식이었고 작은 데에서는 보통 그룹이 아닌 그냥 개개인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게 당연히 병원마다 인터뷰하는 절차나 질문 같은 것들이 당연히 다르겠지만 제가 이제 겪었었던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은 이제 보통 큰 병원에서는 세 가지 절차로 구성된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룹 과제를 줍니다. 한 4~5명 정도씩 한 조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조마다 그 각각의 시나리오를 줍니다. 제가 받았었던 시나리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이제 저희 5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는데 그 배에는 이제 식량 조금, 뭐 물통, 밧줄, 뭐 담요, 거울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록 같은 것들이 한 10개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팀원들과 상의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제 그 질문의 목적은 아마 팀원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뭐 탈출할 수 있는 계획을 얼마나 빨리 세우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의 이제 우선순위를 세워가지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른 팀원들이 생각보다 너무 적극적으로 말을 하는 바람에 이게 뭔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좀 조용하게 인터뷰에 응했었었는데 이게 기회가 있으면은 그냥 바로바로 말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호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명한테 만약에 네가 가정간호사인데 환자 집에 방문을 했어. 근데 이제 그 환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떤 것들을 먼저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뭐 구급차를 부른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의견을 다 말했으면은 이제 남은 사람들이 발언권을 가져가지고 돌아가면서 혹시나 제일 처음에 말했던 사람이 뭐 빠뜨렸던 게 있는지 아니면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말했었던 그런 형식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냥 개별 인터뷰, 뭐 전형적인 인터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왜 지원했는지, 뭐 어떤 계기였는지, 왜 우리 병원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면접을 본다 하면은 이제 제일 먼저 준비하는 질문이 자기소개잖아요. 이제 뭐 나는 뭐 어떻게 왜 지원했고 뭐 어떤 사람이고
뭐 어떤 걸 잘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원했었던 병원들에서는 그런 자기소개를 묻는 병원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소개보다는 본인이 강점이 어떤 게인지, 뭐 약점이 어떤 게인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더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받았었던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먼저 왜 에이지드 케어에 오게 되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 2년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병원을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에이지드 케어에 왔냐? 그리고 앞으로 에이지드 케어 산업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질문도 받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에이지드 케어에 오게 되면은 치매 환자가 많은데 이런 환자를 어떻게 대할 건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고 또 연령대 자체가 높으시다 보니까 히스토리 없으신 분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뇨 같은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진짜 많고 그래서 혹시나 뭐 저혈당일 때, 고혈당일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런 환자를 발견했다면은 어떤 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료가 잘못한 걸 봤을 때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었고 아니면은 이제 스태프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실제로 어제 이브닝 근무를 하다가 스태프랑 갈등 아닌 갈등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시던트 리포트 적고 이제 내긴 했었는데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은 어제 오후 한 8시였나? 그때 케어러 한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오늘 오전부터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자기 좀 일찍 가봐도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네 퇴근 10시인데 지금 가면은 조금 일찍 가는 게 아니고 2시간이 일찍 가는 거다 하니까 아니라면서 자기 오늘 8시 반인가 9시 퇴근이래요. 근데 그 위에 남아있는 사람하고 근무를 바꿨대요. 그 사람이 자기가 일을 대신 더 해주겠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그러면 맞나 하면서 그럼 네 할 일 다 했으면은 조금 일찍 가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시프트를 커버해 주겠다고 했던 사람한테 미리 말해줬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동의를 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자기 아프다고 무작정 그냥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처음에 안 받다가 한 4번 하니까 받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서 네 어디냐 지금 와야 된다 네 시프트 커버해줄 사람 아무도 없다 하니까 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가야겠대요. 안 된다 빨리 오라고 네 대체자 없으면 네 무조건 와야 된다 하니까 안 된다고 자기 벌써 차 출발해가지고 돌아가면 30분 넘게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네 리포트 다 적을 거다 알아서 해라 하니까 말도 없이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바로 인시던트 리포트를 적어서 매니저한테 다 올렸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호자나 환자가 컴플레인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게 에이지드 케어다 보니까 보호자가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병문안 오면은 보통 뭐 한 명, 2명 정도 오는데 호주에서는 뭐 자식부터 해가지고 뭐 손자, 손녀까지 다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한 방에 막 5명씩, 6명씩 뭐 많게는 저번에 한 9명도 봤거든요. 그래서 컴플레인 같은 게 한번 나오면은 좀 잘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팔리아티브 케어라고 해가지고 임종 간호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에이지드 케어다 보니까 조금 연령대 자체가 높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팔리아티브 케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족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도 많이 들어봤었습니다. 이게 저희 에이지드 케어 레지던트 분들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고 한 가족의 구성원이 이제 돌아가신 거다 보니까 당연히 슬프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족분들한테 이제 조의를 표할 때 I'm sorry 같이 기본적인 그런 표현 외에는 뭔가 딱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도 나온다는 거를 한번 생각하시고 인터뷰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받았었던 질문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타임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질문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당연히 에이지드 케어 퍼실리티마다 레지던트 숫자가 다 다르겠지만 이게 RN 인찰지는 시프트마다 딱 거의 한 명씩일 거예요. 그 한 명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을 다 이제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근데 케어러가 아무리 많고 뭐 AIN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숫자를 저희가 다 감당해내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적지만 얼마 안 되는 그런 스태프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제 시프트를 운영할 거냐 그런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질문 이유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 뜻과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당연히 응급 상황이면은 응급 상황에 있는 그 환자를 먼저 이제 처리를 하고 그 응급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자의 스태프들에게 맞는 프랙티스 오브 스코프에 맞는 그런 업무를 할당하여서
각자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앞서 언급드렸었던 그런 질문들 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제 거를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각자 다 강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강점을 이제 본인이 제공할 그런 간호랑 잘 엮어가지고 본인을 어필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면접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었는데요.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